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고통,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다. 삶이 당신을 부숴버리려는 잔인한 장난도 아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초대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지금의 방식으로는 당신을 담아낼 수 없다고 인생이 당신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이다. 벽에 갇힌 것처럼 숨이 막히는가? 잘 됐다. 그 벽은 당신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부수고 나아갈 문이다. 사람들이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헛소리다. 시간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바꾸는 것은 당신의 결단, 당신의 통과, 당신의 도약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전환점이다. 고통은 당신을 쓰러뜨리려는 적이 아니라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던져 올리려는 발사대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당신은 같은 굴레 속에서 소진될 뿐이지만 잡아채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튀어오른다. 그러니 묻겠다. 당신은 이 고통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무기화할 것인가? 선택은 지금 여기 당신의 손에 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이 통증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변형 직전의 진동이다. 삶은 가장 조용한 순간에 궤도를 바꾸고 고통은 그 침묵을 깨뜨리는 첫 신호다. 한밤중 이불 속에서만 들리는 심장의 쿵쾅거림, 아무 말도 못한 제 목 뒤로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 창문 너머 새벽의 잿빛, 그 모든 감각이 지금 문턱 위라고 말한다. 문턱은 끝과 시작이 맞닿는 좁은 선이다. 뒤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과거의 껍질이, 앞으로는 아직 이름 붙지 않은 다음의 당신이 기다린다. 그래서 버겁다. 그래서 혼란스럽다. 그러나 혼란은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익숙했던 생각들이 말라붙고 어제 통하던 위로가 오늘은 공허하게 느껴지는가? 하루를 버티던 작은 습관들이 더 이상 지탱해주지 않는가? 괜찮다. 시스템이 고장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라는 호출이다. 문턱의 신호는 세 가지 감각으로 드러난다. 첫째, 나트. 거울 속에 표정이 나와 어긋나 있고 좋아하던 것들이 갑자기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 둘째, 무력. 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예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집중은 흐트러지며 의미의 손잡이가 헐거워진다. 셋째, 과민. 사소한 말에도 심장이 과속하고 몸은 이유 없이 쑤시고 잠은 얕아진다. 이는 약함의 판결이 아니라 전환의 생리다. 오래된 정체성이 마지막 힘으로 버티며 신호를 쏘아 올릴 때 몸과 마음은 늘 이런 파형을 보여준다. 그러니 자신을 심판할 이유가 없다. 판결문이 아니라 초대장, 종지부가 아니라 호출음이다. 이때 필요한 건 왜가 아니라 어디로다. 고통을 해결의 대상으로만 보면 자꾸 과거를 뒤적이게 된다. 그러나 문턱에서 해야 할 일은 원인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기로 결심하는 일이다. 결심은 화려한 명언이 아니다. 결심은 감각을 사실로 호명하는 행위다. 나는 지금 아프다. 나는 지금 변한다. 나는 지금 지나간다. 이 세 문장을 입술로, 호흡으로 오늘의 시간 위에 새겨라. 고통을 견디는 힘은 설명에서 오지 않는다. 명명에서 온다. 이름 붙여진 통증은 방향을 얻고 방향을 얻은 통증은 압도 대신 추진력이 된다.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기술은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두 가지다. 첫째, 생존적 호흡, 들이쉼을 짧게, 내쉼을 길게 하며 리듬을 되찾는 것. 이는 몸의 경보를 낮추고 사고의 초점을 다시 중앙으로 모은다. 둘째, 현실 고정, 발바닥의 압력, 손끝의 온도, 방 안의 소리 같은 즉시적 사실을 눈으로, 귀로, 피부로 확인하는 것. 이는 마음이 절망의 가상현실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현재라는 땅에 못을 박는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당신은 비로소 문턱에 서 있을 수 있다. 문턱에 서는 것은 지나가는 첫 조건이다. 불안을 지우려 하지 말고 불안과 함께 선다. 눈물을 멈추려 하지 말고 눈물을 데리고 선다. 문턱은 통과의 장소이지 검열의 장소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버려야 한다. 괜찮아지면 시작하겠다는 오해. 시작은 괜찮음 이후가 아니라 괜찮지 않음 속에서 이루어진다. 떨리는 손으로도 서명을 할 수 있고 붉어진 눈으로도 새벽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오늘의 임무는 작고 분명하다. 견딘 시간을 의미 없는 버팀으로 폄하하지 말 것, 아픔을 비밀로 묻어 자기 혐오의 걸음으로 쓰지 말 것, 대신 그것을 증거로 재분류할 것. 증거란 곧 기록이다. 자신에게 이렇게 기록하라. 통증의 강도, 전환 임계치 도달. 이 한 줄이 버팀을 생존에서 진전으로 바꾼다. 문턱을 인식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질문이 허용된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가 아니라 무엇을 넘어서려 하는가라는 질문. 질문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에너지가 이동한다. 에너지가 이동하면 현실이 따라온다. 지금의 당신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동 중인 사람이다. 고통은 당신을 압박하는 무게가 아니라 다음으로 밀어올리는 추다.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도약의 최대 압력을 모으는 과정이다. 그러니 오늘 밤 결정하라. 끝을 상상하지 말고 선을 밟자. 과거와 미래를 저울질하지 말고 이 문턱의 감각을 인정하자. 나는 문턱 위에 있다. 이 선언은 마법이 아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데 마법이 필요하지는 않다. 선을 넘기는데 필요한 것은 거대한 기가 아니라 아주 작지만 명확한 한 걸음이다. 심장이 시끄럽다면 좋다. 변화는 항상 소음을 동반한다. 손이 떨린다면 더 좋다. 떨림은 살아있다는 증명이고 살아있음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이 문장까지 도달한 당신은 이미 움직였다. 그러니 다음 한 호흡, 다음 한 발, 다음 한 문장. 문턱은 당신 편이다. 그리고 지금 문턱은 분명히 열려 있다. 자책을 멈춰라. 그 습관은 진실이 아니라 오래된 자기 혐오의 알고리즘일 뿐이다. 당신이 느끼는 무거움은 능력 부족의 판결서가 아니라 과부하 속에서도 매일 시스템을 가동해온 강인함의 로그다. 오늘도 눈을 떴고 숨을 쉬었고 해야 할 일을 일부라도 처리했고 쓰러질 듯한 순간에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했다면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 자책은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접근한다. 내가 약해서, 네가 못나서, 네가 틀려서. 이 서술을 해체하는 첫 기술은 레이블링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비난 문장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분류하라. 지금 떠오른 생각, 전부 아니면 전무, 재앙화, 마음 읽기. 이렇게 명명하면 생각은 사실의 지위를 잃고 검토 대상으로 격화된다. 다음 단계는 반증 수집이다. 오늘 하루의 미세 성취를 강박적으로 기록하라. 제 시간에 일어남, 메시지 하나에 성실히 답장함, 물 한 잔 더 마심, 분노를 보냈다가 지웠음, 울컥했지만 상처 주는 말은 삼켰음. 이 사소한 항목들이야말로 회복의 지문이다. 이때 문장 끝마다 그러나 계속했다를 붙여라. 지쳤다, 그러나 계속했다. 소진됐다, 그러나 계속했다. 반복은 자기 개념을 다시 배선한다. 셋째, 언어를 교체하라. 나는 늘 망친다를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로, 나는 약하다를 나는 현재 과부하 상태다로, 나는 뒤처졌다를 나는 다른 경로로 가는 중이다로 바꿔라. 언어는 마음의 운영체제다. 문장을 바꾸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생리 반응이 달라진다. 넷째, 경계 선언문을 만들라. 나는 타인의 기대를 나의 기준으로 착각하지 않겠다. 나는 피로를 게으름으로 낙인 찍지 않겠다. 나는 비교를 정보로만 쓰고 평가로 쓰지 않겠다. 이 세 줄을 아침 화면에 고정하라. 다섯째, 24시간 자책 금지 실험을 실행하라. 스스로를 비난하고 싶을 때마다 타이머를 90초로 맞추고 호흡을 길게 내쉰 뒤 같은 시간만큼 자기 격려 문장을 낭독한다. 나는 이미 버텨냈다. 나는 필요한 만큼의 속도로 간다. 나는 오늘의 에너지를 내일의 나에게 남긴다. 여섯째, 몸을 편들어라. 수면, 수분, 단백질, 햇빛, 20분 걷기. 이 5가지는 자기 혐오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기 가장 어려운 물리적 환경을 만든다. 일곱째, 실패를 사건으로, 정체성은 별도로 분리하라.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그 시도는 실패했다. 사건을 분리하면 학습 가능성이 살아난다. 여덟째, 비교의 프레임을 시간축으로 회수하라. 타인과의 횡비교는 불리한 편집본이다. 대신 지난달의 나와만 종비교하라. 1%라도 개선된 지점을 찾아 동그라미 쳐라. 아홉째, 도움 요청은 약점이 아니라 전략임을 각인하라. 전문적 도움, 동료의 피드백, 친구의 경청은 의존이 아니라 시스템 리던던시다. 강한 시스템일수록 중복 훼손을 둔다. 열째, 오늘을 기점으로 정체성 문장을 재정의하라. 나는 고통을 견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방향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회복을 설계하는 전문가로 성장 중인 사람이다. 자책의 역학은 단순하다. 당신이 스스로를 때릴 때 내일의 시도가 줄어든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를 지지할 때 내일의 시도는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인생은 시도 횟수의 함수다. 그러니 선택하라. 자기 비난은 즉각적 쾌감을 주지만 장기적 파괴를 남긴다. 자기 지지는 어색한 출발을 요구하지만 장기적 복리를 만든다.
이미 수없이 무너졌음에도 다시 일어선 당신.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수천 번의 미세한 다시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하다. 자책을 버리고 증거를 채택하라. 자신을 심판하지 말고 관리하라. 당신은 충분히 강하다. 그리고 그 강함은 오늘 여기서 다시 증명된다. 고통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묻는 순간 철학은 비로소 호흡을 얻는다. 쇼펜하워는 삶의 바탕을 의지의 마찰열로 보았다. 욕망이 대상과 부딪힐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열이 바로 고통이며 이 열을 없애려 애쓸수록 더 뜨거워진다고 그는 진단했다. 그래서 그는 회피가 아니라 정지를 처방한다. 의지의 폭주를 잠깐 멈추어 세상과 나 사이의 압력을 낮추는 미학적 관조,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인식하여 의지의 뿌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연민, 집착을 덜어내는 금욕. 이 세 가지는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니체는 같은 지점을 정반대의 방식으로 돌파한다. 그는 고통을 삶의 결함이 아니라 힘의 척도로 보았다. 약한 정신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부정하지만 강한 정신은 고통을 창조의 연료로 전환한다. 운명을 사랑하라. 같은 장면이 무한히 되풀이되어도 기꺼이 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생을 긍정하라. 이 급진적 명령은 고통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해 가치의 재평가를 감행하는 법이다. 권력의지는 남을 지배하려는 본능이 아니라 자기 초월의 추진력이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높이 도약하기 위한 압축 단계이며 상처는 더 깊은 시야를 얻기 위한 틈이다. 프랭클은 고통의 해석에 좌표를 준다. 수용소라는 극한의 현실에서 그는 한 가지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음을 보았다.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무의미다. 의미가 있을 때 인간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의미는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그는 의미의 세 가지 통로를 제시한다. 내가 세상에 남기는 행위의 의미, 창조적 가치.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의미, 체험적 가치. 박탈할 수 없는 태도의 자유에서 나오는 의미, 태도적 가치.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 세 좌표 중 하나를 향해 방향을 잡는다. 부처는 고통을 가장 정밀한 해부대 위에 올린다. 삶은 괴로움이죠, 진리. 그 원인은 가래, 쥐고 놓지 않으려는 붙음. 두 번째 진리.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세 번째 진리. 그 길은 올바른 봄, 생각, 말, 행동, 삼진, 사유, 집중인 훈련의 길, 팔정도다. 무상, 무아, 연기의 관점은 고통의 실체를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인연의 흐름으로 드러낸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을 나의 영구적 성질로 동일시하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목격하게 된다. 정념은 고통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게 하고 자비는 나의 괴로움을 타인의 괴로움과 잇대어 분리의 환영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네 개의 길은 하나의 장치로 맞물린다. 쇼펜하워가 고통의 엔진음을 들을 귀를 열어주고 니체가 그 엔진을 추동력으로 개조하는 법을 가르치며 프랭클이 목적지를 찍어주고 부처가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주행 기술을 제공한다. 관조는 과열을 시키고 긍정은 추진을 만들고 의미는 방향을 고정하며 수행은 습관으로 굳힌다. 지금의 당신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통증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 숨을 길게 내쉬며 그것을 즉시 현상으로 명명한다. 여기 압박감, 여기 불안의 떨림. 이어서 질문을 바꾼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 압박을 무엇으로 증류할 것인가? 그 다음 아주 작은 행위를 선택한다. 하루치의 창조를 남기는 10분,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 한 줄, 태도를 바로 세우는 자기 선언 한 문장, 마지막으로 집착에 손을 놓는다. 결과의 속도를 재촉하지 말고 과정의 리듬을 믿는다. 이 네 동작이 반복되면 고통은 더 이상 삶을 파괴하는 산이 아니라 당신을 끌어올리는 경사로가 된다. 철학은 위로가 아니다. 철학은 작동법이다. 그리고 이 작동법은 지금 당신의 손에서 즉시 실행될 수 있다. 벽에 부딪혔다고 느끼는가? 그건 엔드 크레딧이 아니라 도약 직전의 카운트다운이다. 실패는 능력의 부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필요한 임계치, 활성화 에너지를 모으는 신호다. 선형 성장은 어느 순간 수학 체감에 갇혀 평평해지고 S커브의 정체 구간,
그 평평함을 찢는 힘은 대개 잘 안 되는 경험의 연속으로 온다. 전환 직전의 세계는 특유의 징후를 보인다. 성과의 분산이 커지고 어제까지 먹히던 방식이 갑자기 무뎌지고 사소한 오류가 잦아지며 의미감이 출렁인다. 이것을 겁내지 마라. 물리학에서 상전이는 잡음이 커진 뒤에 찾아오고 생물학에서 변이는 스트레스 하중 아래에서 촉발된다. 당신의 실패는 무너짐이 아니라 상전이의 전조다. 이제 필요한 건 변명이나 미련이 아니라 도약 프로토콜이다. 첫째, 파손면을 관찰하라.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어떤 가정이 수명을 다했는가를 묻는다. 숫자와 사례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5가지를 적고 각 항목 옆에 why 대신 무엇을 대체로 instead을 붙인다. 둘째, 제약을 설계도로 바꿔라. 시간, 돈, 에너지의 부족을 실패의 원인으로 기입하는 순간 두 번째 실패가 예약된다. 제약은 금지사항이 아니라 설계 조건이다. 한정된 90분, 영원, 단 한 번의 시도. 같은 조건을 명시하고 그 안에서 작동할 최소 유효 해결책을 디자인하라. 셋째, 미세 피벗을 실행하라. 대상스, 문제 프로블럼, 채널, 리든스 중 하나만 바꿔도 궤도는 달라진다. 같은 메시지를 다른 청중에게, 같은 역량을 다른 문제에, 같은 콘텐츠를 다른 채널로, 같은 노력을 다른 주기로. 4가지 중 가장 마찰이 낮은 한 지점을 오늘 바꿔라. 넷째, 삭제로 가속하라. 결과를 낳지 않는 20% 활동을 과감히 도려내 그 에너지를 성장 변수를 건드리는 1호 2개에 재배치한다. 집중은 도덕이 아니라 속도다. 다섯째, 속도 품질의 교차점을 의식적으로 이동하라. 정체 구간에선 완벽주의가 마찰을 키운다. 단기적으로 품질 기준을 한 단계 낮추고 생산 주기를 2배로 올리거나 반대로 투입 주기를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외부 피드백을 얻을 확률을 극대화하라. 여섯째, 피드백 루프를 24-72시간 단위로 끊어라. 시도, 측정, 수정의 주기를 짧게 가져갈수록 도약에 필요한 유효 반복 횟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일곱째, 선행 지표를 포착하라. 매출, 합격, 완성 같은 최종 지표 대신 문의수, 체류 시간, 재방문, 반응 속도, 자발적 공유 같은 초기 신호를 매일 기록한다. 전화는 작은 신호의 군집으로 먼저 온다. 여덟째, 리스크의 바닥을 깔아라. 최소 생계, 관계, 건강 가드레일을 수치로 정의하고 월 고정비 N, 주 2회 운동, 야간 업무 금지, 그 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자동화한다. 바닥이 있을 때 도약은 가능해진다. 아홉째, 실패의 언어를 교정하라. 나는 졌다가 아니라 현재 전략은 이 문맥에서 비효율적이었다. 문맥을 바꾸면 전략은 재평가된다. 동일 전략이 시장 A에서 실패해도 시장 B에서는 레버리지다. 열째, 시간의 창을 열어라. 10일 실험을 선언하고 10개의 작고 명확한 시도 목록을 만든 뒤 매일 같은 시간에 착수, 회고, 기록을 반복한다. 10일이면 당신의 시스템은 새로운 리듬을 학습한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하나다. 실패를 원인으로 대하지 말고 에너지 배분을 다시 계산하라는 데이터로 다루는 것. 왜 안 됐지? 라는 과거형 질문은 설명을 낳고 어디로 넘길까? 라는 미래형 질문은 추진을 낳는다. 벽은 당신을 막지 않는다. 벽은 당신을 밀어올린다. 그 반발력을 손잡이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뜨는 사람이다. 이제 증명하라. 오늘 단 하나의 규칙을 바꾸고 단 한 번의 루프를 더 돌리고 단 하나의 결과 대신 5개의 신호를 기록하라. 도약은 거대한 용기가 아니라 작은 물리법칙의 축적에서 시작된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시작의 가장 과학적인 형태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다. 공기는 환경이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숨을 헐떡이듯 당신도 맞지 않는 생태계에서 서서히 질식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는 실패의 원인을 끊임없이 개인에게 귀속시킨다. 더 참아라. 더 긍정해라. 더 강해져라. 그러나 때로 정답은 반대편에 있다. 더 참지 말고 더 멀어져라. 더 강해지려 애쓰지 말고 더 건강한 곳으로 이동하라. 독성 환경은 일정한 패턴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사소한 실수도 인격의 결함으로 비약하고 경계를 무시한 부탁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성과는 당연시되며 실패는 영구 보관된다. 장애는 위험한 일탈로 낙인 찍히고 질문은 불충으로 해석되며 희생은 일방향 통행이다. 당신이 해답이 아니라 문제로 취급받는다면 그곳의 산소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라. 적응과 굴복은 다르다.
적응은 상호 존중의 조건 속에서 조율되는 리듬이고, 굴복은 나의 본질을 타인의 규격에 절단해 맞추는 폭력이다. 굴복이 쌓이면 자존은 침전물이 되고 어느 날 거울 속의 표정이 더 이상 읽히지 않는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생태계 교체다. 첫째, 현실을 명명하라.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독성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명명은 탓하기가 아니라 설계의 출발점이다. 둘째, 경계를 문장으로 고정하라. 야간 연락은 받지 않습니다. 비난이 아닌 피드백만 수용합니다. 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은 거절합니다. 경계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며, 규칙은 반복될수록 힘을 얻는다. 셋째, 레퍼런스 환경을 수집하라.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내 가치를 인정하는 조직, 상호 지원이 구조화된 팀을 실제 사례로 모아 가능한 세계의 감각을 되살린다. 넷째, 안전망을 수치로 설계하라. 생활 고정비, 3개월 비상자금, 이직 준비 체크리스트, 대체 수입의 최소 단위 같은 구체적 변수는 두려움을 관리 가능한 문제로 바꾼다. 다섯째, 조용한 이탈을 시작하라. 감정의 폭발로 다리를 태우지 말고 기술의 업그레이드, 네트워크의 재편, 작은 프로젝트의 외주화 같은 병행 전략으로 출구를 만든다. 여섯째, 관계의 토양 검사를 실시하라. 대화 후 에너지가 늘면 비축, 줄면 축소, 반복적으로 상처를 남기면 종료. 관계 예산을 균등 분배하지 말고 회복력을 높이는 사람에게 집중 투자하라. 일곱째, 조직을 떠날 수 없다면 구조를 바꿔라. 보고 라인, 협업 채널, 근무 시간의 재설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미시 생태계를 치환한다. 여덟째, 죄책감을 데이터로 환원하라. 떠남이 배신이라는 서사는 독성이 퍼뜨린 집단적 가스라이팅이다.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생존이며, 생존은 윤리다. 아홉째, 작은 이주를 실험하라. 일주일 원격 근무, 팀 간 단기 로테이션, 시간제 집중 블록, 사이드 프로젝트 30일 챌린지. 마이크로 이동은 거대한 탈출보다 실패 비용이 낮고 학습 속도는 더 빠르다. 열째, 새 환경의 지표를 확인하라. 실수에 대한 반응이 학습인지 낙인인지, 질문이 호기심으로 맞이되는지, 방어로 튕겨지는지, 기여가 보상과 연결되는지, 피드백이 사람을 겨냥하지 않고 행위를 겨냥하는지. 건강한 환경은 다르다. 당신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경계를 묻는 대신 확인하며 다양성을 관리 위험이 아니라 경쟁력으로 취급한다. 기억하라. 당신이 문제라서 힘든 게 아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공기에서 오래 버텼기 때문이다. 환경을 바꾸는 일은 도망이 아니라 전략이고 회피가 아니라 책임이며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선인장은 사막에서, 연꽃은 연못에서, 당신은 당신의 토양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다. 이제 결론은 명료하다. 나를 고치려 애쓰기 전에 나를 질식시키는 공기를 교체하라. 당신이 자라도록 설계된 곳으로 이동할 때 억지 노력은 사라지고 성장은 자연의 일처럼 진행된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된다. 문제는 내가 아니었다. 문제는 공기였다. 공기를 바꾸자 내가 바뀌었다. 고통을 버티지 말고 해독하라. 이것이 전환기의 작동법이다. 먼저 고통을 두 계열로 분류한다. 성장통은 과부하의 통증이지만 행위 후 회복과 함께 역량, 관계의 의미감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돌려주고, 전환통은 행위를 반복할수록 피로가 누적되고 자존, 집중, 건강이 지속적으로 침식되며 시간 대비 결과가 악화되는 패턴을 보인다. 구별의 핵심 기준은 5가지다. 지속성. 성장통은 파동처럼 올랐다 내리며 학습과 휴식으로 진정되지만 전환통은 주말, 휴가, 수면에도 끈질기게 이어진다. 회복성. 성장통은 힘들다, 쉬다, 조금 더 잘한다의 곡선을 그리지만 전환통은 힘들다, 쉬어도 다시 악화로 회복 탄력이 소멸한다. 의미성. 성장통은 어려움 직후에도 해낼 가치가 있다는 감각을 남기고, 전환통은 내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라는 근본 부적합 신호를 남긴다. 확장성. 성장통은 시야, 기술, 관계의 폭을 넓히지만 전환통은 관심, 호기심, 연결을 축소시킨다. 존중성. 성장통은 나의 경계가 인정되는 맥락에서 발생하지만 전환통은 경계 침해, 상호 무례, 불공정 보상이 동반된다. 분류가 끝나면 메시지 해독 루프를 즉시 가동한다. 1. 인지. 통증을 느낌으로 몰아넣지 말고 현상으로 명명한다. 가슴 압박, 칩, 업무 착수 전 심박 급등, 특정 인물 대화 후 피로 3시간. 기록. 아침 저녁 3문장으로 로그를 남긴다. 오늘 가장 아팠던 순간은 언제, 무엇이 완화했는가? 내일 무엇을 줄이거나 늘릴 것인가?
3. 분류 72시간 단위로 강도, 지속시간, 회복속도, 의미감, 에너지 잔고, 몸 수면, 소화, 근긴장, 관계 영향, 대화 후 에너지 변화를 0-10으로 스코어링하고 성장통, 전환통 지수를 산출한다. 4. 실험 48시간 마이크로 피벗을 설계해 A/B 테스트한다. 같은 목표를 다른 방법으로, 같은 역량을 다른 문제에, 같은 노력을 다른 주기로 배치. 성장통이면 난도를 14-20% 낮추고 휴식 블록, 집중 플러스 5분 회복, 하루 3회 햇빛, 수분, 단백질 루틴을 삽입해 성장을 지속하고, 전환통이면 즉시 감산 전략을 실행해 원인 활동, 인물체를 30% 감축하고 경계 문장을 발화한다. 이 범위를 넘는 요청은 다음 스프린트로 이월합니다. 5. 조정 14일 주기로 그래프를 검토해 신체 지표는 안정, 개선, 의미감은 상승, 성과의 분산은 축소를 목표로 재배치한다. 의사결정은 감명해야 한다. 이 질문의 연속으로 예라면 성장통이다. 연습량이 늘수록 통증이 줄거나 성과가 개선되는가? 휴식, 지도, 피드백으로 회복되는가? 끝났을 때 작지만 확실한 성취감이 남는가? 반대로 이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면 전환통이다. 노력 대비 수익이 계속 하락하는가? 핵심 가치와 상충의 자존을 갉아먹는가? 경계가 반복적으로 무시되는가? 몸이 먼저 거부, 불면, 편두통, 소화 불량으로 항의하는가? 성장통의 처방은 강도 조절, 회복 설계, 정확한 반복이다. 난이도를 반 단계 낮추고 선행 지표, 체류, 반응, 재방문, 자발적 공유를 매일 추적하며 코칭 피드백 루프를 24/4 72시간으로 고정하고 미세 보상, 작업 종료 즉시 3분 걷기, 물리칭을 걸어 신경계를 안전화한다. 전환통의 처방은 분리, 축소, 이동이다. 결과를 내지 못하는 과업과 독성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목적에 맞는 채널로 교체하며 대체 경로, 역할 재설계, 협업축 교환, 시간표 이동, 과업 포트폴리오 82재편으로 트래픽을 옮긴다. 모든 해독의 마지막 단계는 선언이다. 이 통증은 퇴각 신호인가 통과 신호인가? 통과 신호라면 호흡을 길게, 페이스를 일정하게, 측정을 집요하게. 퇴각 신호라면 지금 즉시 한 발을 빼고 에너지 누수를 막고 다른 길에 첫 타임 블록을 배치하라. 요점은 단 하나. 고통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읽어야 할 데이터다. 읽으면 설계가 가능해지고, 설계가 가능해지면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소모하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을 정확한 방향으로 밀어준다. 무너짐은 패배가 아니라 창조의 전주곡이다. 오래된 체계가 더는 현실을 지탱하지 못할 때 삶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통제된 붕괴를 요청한다.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의 조직이 완전히 용해되어 상상세포가 새로운 형태를 설계하듯 당신 안의 낡은 신념, 관계, 일과 방식은 액체처럼 풀어지고 그 자리에 다음 버전의 구조가 돋아난다.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절차다. 첫째, 종료를 선언하라. 끝났다는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명문화하라. 종료 의뢰를 만들고 마지막 이메일, 감사 기록, 반환 체크리스트, 더는 작동하지 않는 규칙, 역할, 기대의 목록을 폐기 리스트로 분리한다. 둘째, 공백을 관리하라. 붕괴 직후의 텅 빔은 결함이 아니라 자궁이다. 낡은 것을 제거하자마자 새 것으로 메우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2-4주의 전환 버퍼를 캘린더에 고정해 감각을 회복한다. 수면, 햇빛, 걷기, 단백질의 5가지 생리적 토대만 유지, 의사결정은 최소화. 셋째, 골격을 보존하라. 전면 철거는 재난이다. 당신을 지탱하는 3개의 기둥, 관계 1, 역량 1, 리듬은 만 보존 리스트에 남기고 나머지는 잠정 해체한다. 넷째, 설계도를 그려라. 정체성을 최소 존속자로 재구성한다. 하루 90분 창작 학습, 주 2회 에너지 회복 의식, 주 1회 피드백 세션 같은 최소 모듈로 새 삶의 반복 단위를 만든다. 다섯째, 조각을 배치하라. 역할, 공가스, 시감, 서삼 순으로 재배열한다. 역할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의하고, 공간은 불필요한 물리 디지털 오브젝트를 30% 감축하며, 시간은 집중 블록과 회복 블록을 교차 배치하고, 서사는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는가에서 나는 무엇을 제공하는가로 주어를 교체한다. 여섯째, 르네상스를 위해 폐허를 기록하라. 무너짐의 현장을 일기, 사진, 지표로 보관하면 상실은 스토리로 변하고 스토리는 방향을 만든다. 일곱째, 감정의 장례를 치러라. 분노, 슬픔, 죄책감은 지워지는 감정이 아니라 작별할 주체다. 각각에게 제목을 붙여 짧은 편지를 쓰고 불꽃, 물, 바람, 촛불, 씻어 흘려보내기,
바람에 읽어보내기, 땅에 묻기 중 하나의 간단한 의식으로 종류를 각인한다. 8째, 창조의 배탈을 배포하라. 32 소형 실험 3개를 평행으로 돌려라. 새로운 문제에 기존 역량을 적용하는 실험, 기존 문제를 새로운 채널로 푸는 실험, 전혀 다른 놀이로 에너지를 회복하는 실험. 실패율은 높아도 좋다. 베타는 검증의 도구다. 9째, 연대의 각도를 바꿔라. 낡은 체계에서의 인맥은 유지 비용이 크다. 기여 보상 일치, 질문의 개방성, 실수의 학습화가 확인되는 사람과만 깊이를 더한다. 관계는 수량이 아니라 품질의 합이다. 10째, 상징을 설치하라. 새로운 삶의 중심을 상징하는 오브젝트 하나, 작업대, 도구, 작품 초판, 계약서 첫 장을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매일 5초간 손을 얹는다. 이 단순한 접촉은 뇌에게 이 길이 표준이라는 신호를 반복 주입한다. 무너짐의 창조성은 속도보다 리듬을, 화려함보다 지속을 중시한다. 그래서 급진적 전환은 미세한 반복으로 구현된다. 오늘 할 일은 단 하나, 끝을 제대로 끝내고 빈 공간을 지키며 최소 골격을 세우고 작은 실험을 굴리는 것. 그러면 어느 날 깨닫는다. 자네가 아니었다는 걸. 그것은 새 건물의 원재료였고 붕괴는 추락이 아니라 착공이었다는 걸. 당신의 무너짐은 파괴가 아닌 설계이고 그 설계는 이미 당신의 손에서 작동 중이다. 외상은 끝이 아니라 재구성의 신호다. 극한의 충격이 지나간 자리에서 뇌와 마음은 수리공처럼 분주하게 움직인다. 편도체는 과열된 경보를 울리고 해마는 파편난 장면을 여기저기 흩뿌리지만 전전두피질이 다시 조정권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 회복의 설계도가 깔린다. 불규칙했던 수면이 조금씩 깊어지고 호흡이 길어지며 심박 변동성이 회복될 때 뇌신경 가소성은 도약을 준비한다. BDNF와 같은 성장 신호가 오르내리고 코르티솔의 일주기 리듬이 제자리를 찾으며 미주신경의 톤이 안정될수록 나라는 시스템은 더 견고한 버전으로 리빌드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외상 후 성장은 시작된다. 성장은 5방향으로 확장된다. 첫째, 내적 힘이다. 나는 견딜 수 없다는 명제가 나는 견뎌냈다로 바뀌는 순간 자기 효능감의 배선이 다시 깔리고 이후의 도전 앞에서 두려움은 정보로, 불확실성은 실험으로 번역된다. 둘째, 관계의 깊이다. 생존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들의 얼굴이 해마에 선명하게 각인되면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고 친밀감은 감정적 사치가 아니라 회복의 인프라가 된다. 셋째, 감사의 확장이다. 새벽의 햇빛,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허리, 뜨거운 물의 촉감 같은 미세한 감각들이 과장 없는 기쁨으로 복원되면서 당연함이 기적의 좌석으로 옮겨 앉는다. 넷째, 새로운 가능성의 개방이다. 이전에 보지 못한 길이 보이는 이유는 욕망이 커져서가 아니라 감각의 필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위험 감지가 민감해진 만큼 주의 집중이 정교해지고 그 정교함이 새로운 역할, 다른 문제, 낯선 채널을 탐색하게 만든다. 다섯째,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의미를 향해 호흡하는 존재다. 왜 나인가라는 질문이 무엇을 통해 누구에게 줄 것인가로 전환될 때 삶은 자아의 무게중심에서 봉사의 무게중심으로 이동하고 소명의 문장이 제작성된다. 이 변화는 마법이나 우연이 아니라 프로세스다. 첫 단계는 안정화다. 수면을 최우선 과제로 올리고 햇빛을 매일 일정량 맞으며 몸을 20분 정도 움직이고 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기본 루틴이 신경계를 진정시킨다. 깊고 긴 내심은 편도체의 과활성에 제동을 걸고 규칙화된 생활 리듬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오버슈트를 낮춘다. 안정화가 기반을 마련하면 두 번째 단계인 의미화가 가능해진다. 조각난 장면과 감정을 한 편의 서사로 깨는 작업, 즉 서사 재구성은 기억을 현재의 자원으로 변환한다. 그날 나는 무너졌다가 그날 나는 무너진 채로도 전화를 걸었다로 모두 떠났다가 한 사람은 남아있었다로 초점이 이동하는 순간 해마는 트라우마 단서에 덜 휘둘리고 전전두피질은 상황의 해석권을 회복한다. 여기에 감사를 더집히면 시냅스의 선택 편향은 절망 대신 회복으로 학습된다. 마지막 단계는 구축이다. 재구성된 의미를 행동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작고 반복 가능한 의식을 만든다. 아침 햇빛 10분, 숨 길게 내쉼 5회, 1일 기록 3문장, 연결 메시지 1통, 봉사 1회 같은 단위는 작아 보이지만 신경계에는 안전, 리듬, 연결의 신호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트리거다.
이때의 목표는 위대함이 아니라 지속이며 완벽이 아니라 반복이다. 외상후 성장은 PTSD를 부정하는 낙관론이 아니다. 플래시백, 회피, 과각성은 현실이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바로 그 치료적 맥락 안에서 성장의 창문이 열린다. 노출과 재처리로 단서의 독성을 낮추고 몸, 감정, 생각을 동시 조율하는 수련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으며 안전한 관계에서 감정을 표명하고 반영받는 경험을 축적할 때 뇌는 이제는 지금이다라는 사실을 학습한다. 그러면 과거의 폭풍은 여전히 기억되지만 현재의 하늘을 점령하지는 못한다. 측정은 중요하다. 최종 성과가 아니라 선행 신호를 추적하라. 잠에서 깬 뒤 가슴의 압박이 줄었는지, 갑작스런 소음에 놀란 뒤 회복 시간이 짧아졌는지, 관계 대화 후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남는지, 감사와 기쁨의 미세 순간이 하루에 몇 번 포착되는지, 이 작은 데이터가 회복의 곡선을 그린다. 실패한 날도 기록을 멈추지 마라. 실패 기록조차 지속의 증거다. 그리고 연결을 과감히 요청하라. 도움은 의존이 아니라 설계이고 설계는 힘이다. 안전한 사람과의 대화, 전문가와의 세션, 믿을 수 있는 공동체의 리듬 속으로 자신을 배치하는 일은 자존을 갉아먹는 일이 아니라 자존을 재충전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기억하라. 성장의 증거는 외부의 박수보다 내부의 질감에서 먼저 드러난다. 눈물이 여전히 난다 해도 그 눈물이 나를 삼키지 않고 흘러갈 수 있다면 이미 다른 지점에 서 있는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해도 두려움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면 방향은 이미 바뀐 것이다. 외상은 당신을 이전보다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외상은 당신 안에 잠재 회로를 호출해 더 깊고 넓은 인간으로 재배치한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위대하지 않다. 몸을 돌보고 숨을 길게 내쉬고 하루의 서사를 세 문장으로 묻고 한 사람에게 연결을 요청하고 사소한 친절을 실천하는 것. 이 사소함들이 쌓일 때 뇌는 확신한다. 나는 무너졌지만 다시 설계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이전과는 다른 당신을 만든다. 고통을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늘 도망자가 된다. 이제 규정을 바꿀 때다. 고통을 동반자로 임명하고 역할을 재설계하라. 고통의 임무는 두 가지다. 경보와 안내. 경보는 지금 이대로는 에너지가 센다를 알리고, 안내는 조정해야 할 좌표는 여기를 가리킨다. 반대로 당신의 임무는 세 가지다. 해석과 선택과 실행. 해석 없이 반응하면 고통은 폭군이 되지만 해석 뒤에 선택과 실행이 붙으면 고통은 최고의 항법사로 변한다. 첫 단계는 관계 재계약이다. 마음속으로 명확히 선언하라. 고통, 너는 나를 멈추게 하거나 망치기 위해 오는 존재가 아니라 방향을 수정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파트너다. 최종 결정권은 내게 있고 너는 정보 제공자다. 이 선언만으로도 통증의 공포는 정보로 축소된다. 다음은 항법 루틴을 설치하는 일이다. 몸이 먼저 울릴 때 즉시 90초 멈춤 좁힘 전환을 가동하라. 멈춤은 내쉼을 길게 5번 하며 과열된 경보를 다운시키는 수동 브레이크고, 좁힘은 지금 여기 감각으로 초점을 축소해 발바닥 압력, 손끝 온도, 귀에 닿는 소리 한 가지를 정확히 포착하는 광각에서 망원으로의 전환이며, 전환은 행동 단위를 5분짜리로 쪼개 무엇을 하나만 바꿀지를 결정하는 미세 조타다. 항법 루틴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고통은 더 이상 거대한 파도처럼 덮치지 못하고 일련의 파형으로 관측된다. 이제 고통을 지도에 올려라. 하루의 끝에 언제, 무엇과 함께 어떤 메시지로 나타났는지를 세 문장으로 기록해 일주일만 지나도 당신만의 고통 지형도가 그려진다. 특정 인물 이후에만 심박이 가속하는지, 특정 업무 전에만 위가 조이는지, 특정 시간대에만 무기력이 증폭되는지 지도는 감으로 해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휴대폰 캘린더에 한 줄씩 덧붙여 시각을 고정하라. 지도 위에서 우리는 세 개의 계기판을 읽는다. 의미 계기, 이 일은 내 핵심 가치와 맞물리는가? 에너지 계기, 끝나고 나면 에너지가 남는가 빠지는가? 존중 계기, 경계가 존중되었는가 침해되었는가? 세 계기 중 2개 이상이 붉은색으로 떨어지면 그 고통은 더 밀어붙여 통과할 신호가 아니라 각도를 바꾸어 빠져나갈 신호다. 반대로 2개 이상이 초록이면 고통은 성장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업 요인이 강도를 조절해 계속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의 품질이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가 아니라 무엇이 새 좌표를 요구하나라고 묻고
나는 망쳤다가 아니라 이 전략은 이 맥락에서 비효율적이었다로 말하며 그만두고 싶다가 아니라 5분 단위로 조정해보자로 명령을 재작성하라. 고통을 동반자로 만들었다면 계약서에는 보상 조항도 있어야 한다. 신호를 수신하고 조정에 성공한 날에는 즉시 미세 보상을 지급하라. 햇빛 10분, 물 300ml, 창밖 보기 2분. 좋아하는 음악 한 곡 같은 사소한 보상은 신경계에 이 관계는 유익하다는 학습을 남긴다. 그리고 협박에는 응하지 마라. 고통이 과장된 서사로 지금 당장 모든 걸 포기하라 라고 외치면 우리는 확대 금지 규칙을 적용한다. 결정은 24시간 뒤에, 그동안은 루틴만. 이 한 줄 규칙이 충동과 파국 사이의 방화벽을 친다. 때로 고통은 당신의 관점이 아니라 위치를 바꾸라고 요구한다. 같은 능력으로 다른 문제를 풀거나 같은 문제를 다른 채널에서 풀면 파형이 즉시 달라진다. 고통은 또한 연결을 요청한다. 혼자서는 읽히지 않던 신호가 안전한 타자와의 대화에서 문장으로 정리된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공동항법이며 공동항법은 정확도를 높인다. 무엇보다 잊지 말라. 고통은 목적지가 아니다. 고통은 방향표다. 당신이 매일 같은 시간에 항법 루틴을 돌리고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계기판을 확인하고 언어를 교정하고 미세 보상을 지급하는 그 반복이 쌓일 때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지 못한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조수석으로 이동한다. 운전대는 당신이 잡는다. 길은 때로 울퉁불퉁하겠지만 내비게이션은 분명해진다. 그리고 항로가 분명해진 삶에서 고통은 마침내 제 역할을 다한다. 당신을 멈추는 벽이 아니라 당신을 정확히 향하게 만드는 바람으로. 가장 긴 밤이 끝나갈 때 하늘은 먼저 소리부터 바꾼다. 도시의 소음도 새의 울음도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공기의 결이 미세하게 선명해진다. 그 변화는 늘 눈에 보이기 전에 감각으로 도착한다. 당신의 새벽도 그렇게 온다. 고통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려고 온 불청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오래된 서사를 종료하고 새로운 문장을 쓰라고 재촉하기 위해 당신을 강요가 아니라 자각으로 이끌기 위해 온 편지였다. 밤은 당신에게 두 가지를 남겼다. 하나는 상처의 지도, 다른 하나는 회복의 기술. 당신은 이미 그 지도를 읽는 법을 배웠고 호흡을 길게 내쉬며 속도를 조절하는 법을 익혔고 자신을 심판하는 대신 관리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법을 체득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일은 단순하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맞이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맞이한다는 것은 거창한 의식을 치르는 일이 아니다. 아직 캄캄한 시간에 몸을 일으켜 동쪽의 얇은 빛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일. 오늘의 리듬을 스스로 설계해 첫 칸을 비워두지 않는 일. 작은 승리를 발견하면 즉시 기록해 뇌에 이 길이 표준이라는 메시지를 반복 주입하는 일. 어제의 나보다 1% 진전한 지점을 동그라미 치는 일. 새벽은 이런 사소함의 축적 위에 온다. 당신이 지나온 어둠은 잔혹했지만 비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서 당신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날에도 감당해냈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던 날에도 사랑을 주는 쪽을 선택했고 의미가 사라진 것 같은 날에도 한 줄의 의미를 직접 적어 넣었다. 그 선택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이제 고통은 더 이상 운전석에 있지 않다. 그것은 조수석에서 지도를 들고 방향을 가리키고 최종 결정은 당신이 내린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타인의 평판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두려움의 속도가 아니라 가치의 속도로, 비교의 잣대가 아니라 사명의 좌표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삶은 달라진다. 실수는 낙인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고 실패는 낙오가 아니라 설계 변경의 근거가 되며 슬픔은 결핍이 아니라 연민의 공급원이 된다. 이 모든 변화는 어느 하루에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하루에 분명히 시작된다. 바로 오늘이다. 오늘 당신은 어제와 다른 문장을 채택한다. 견딘다가 아니라 설계한다. 기다린다가 아니라 착수한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선언은 세계를 즉시 바꾸지는 않지만 당신의 항로를 즉시 바꾼다. 항로가 바뀌면 도착지는 시간 문제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새벽은 늘 어둠의 절정 바로 뒤에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의미를 지키기 위한 요금이었고
버팀은 무의미한 인내가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전문성의 훈련이었다. 당신이 오늘도 숨을 고르고 한 문장을 적고 한 사람에게 연결을 요청하고 한 번의 친절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알아차리기도 전에 당신의 내면이 먼저 달라진다. 내면이 달라지면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이 새벽의 작동법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약속하라. 나는 더 이상 나를 작은 존재로 설명하지 않겠다. 나는 회복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나는 고통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한다. 나는 오늘 단 한 번의 시작을 반복한다. 약속은 기적이 아니다. 그러나 기적은 대개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당신의 새벽은 이미 길 위에 있다. 문턱은 건넜고 호흡은 길어졌고 발은 앞을 향했다. 어둠이 조금만 더 버티라고 속삭여도 당신은 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곧 보게 될 것이다. 동쪽의 가장 얇은 선이 넓어지는 장면을, 그 빛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 삶 전체를 서서히 밝히는 장면을, 어젯밤의 고통이 오늘의 확신으로 번역되는 장면을. 새벽은 반드시 온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하다. 그 새벽을 받아들이고 그 빛으로 걷는 것. 오늘부터, 바로 여기서, 지금.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고통은 결코 당신을 파괴하려는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였고 더 깊고 강한 자신으로 재탄생하라는 초대장이었다.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어둡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가장 어두운 밤 바로 뒤에 새벽은 반드시 온다. 그 새벽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는다. 당신이 맞이해야 한다. 오늘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내일의 빛을 불러온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작은 불꽃 하나를 심었다면 그 불꽃을 지키라. 그리고 함께 걸어가자. 우리는 모두 지혜의 지도를 따라가고 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눈물, 당신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당신만의 길을 밝히는 좌표다. 앞으로도 지혜의 지도는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달라. 그리고 꼭 기억하라. 당신의 고통은 낭비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